21일 현지 시간 워싱턴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개발 족쇄로 불리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전면 해제를 논의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동북아 미사일 안보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는 수순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탄두 중량, 고체 연료 제한은 풀린 채 사거리 제한만 남아있다. 미사일 주권을 제약하는 핵심이었던 800km 사거리 제한이 풀릴 경우 한미 미사일 지침이 생긴 지 42년 만에 우리 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준중 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IRBM, 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갖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빈원한 자주국방 미 중국 견제 맞아떨어져 한미가 1979년 체결한 미사일 지침에 대한 개정 논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탔다. 2017년 11월 3차 개정에선 500kg까지였던 탄두 중량 제한이 무제한으로 폐지됐고, 지난해 7월 4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거리 제한을 비롯한 미사일 지침의 전면 해제까지 논의된 것은 임기 내 안보 족쇄를 풀고 자주국방을 이뤄냈겠다는 한국과 중국 군사력 견제에 한국의 역할이 필요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10월 2차 개정으로 사거리가 대폭 확대됐지만 최대 사거리 800km는 북한 전역과 중국 산둥반도 일부만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무기 개발도 대북 대응용으로 제한됐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당시 한국의 대북 억지력만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풀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군이 지난해 시험 발사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현무 -4가 투티위 탄두를 싣고 800km까지 비행이 가능한 것도 사거리 제한 때문이다. 군은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1500km 이상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지만 있다면 탄두 중량을 줄이지 않고도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것. 2001년 1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500kg 이내에서 무제한으로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1500km 의 현무3C가 배치돼 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지금도 현무 -4는 투티위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1500km 이상 될 것이라며, 다만 3000km 이상의 IRBM, ICBM까지 가능하려면 대형 로켓 모터 등 기술 축적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했다. 사거리가 핵심인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도 진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해 말 국산 SLBM의 지상사출 시험을 완료했고 올해 안에 수중 잠수함 발사 시험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빈원 청와대 백악관 하우스 투하우스로 극적 타결 자주국방을 모토로 삼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사거리 제한 등 지침의 완전한 해제를 미국에 강하게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사거리 제한을 풀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이에 긍정적이었다. 올해 초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 논의가 재개됐지만 국무부는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침 해제를 반대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미사일 지침을 풀 마지막 기회라고 본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청와대가 직접 백악관과 소통하는 이른바 하우스 투 하우스 방식으로 협상하면서 양국이 이견을 좁혀갔다.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백악관이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아 타결될지 불확실했다. 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2. 단독, 군, 육해공 미사일 총괄 전략사령부 재추진. 군 당국이 육해공군의 미사일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전략사령부, 전략사, 창설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다 2019년 2월 중단하기로 결정한 지 2년 만에 다시 착수한 것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은 최근 전략사 창설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추진할 부대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전자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 작전과 한반도 전구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창설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전략사령관의 중장급 지휘관이 기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주요 전략자산을 통합적 운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고 답변한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각 군이 미사일 전력을 따로따로 운용하는 현 지휘 체계는 전자권 전환 이후 북핵 위협 고도화는 물론이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크다고 말했다. 각 군이 운용하고 있는 탄도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F-35A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등 주요 전략무기의 통합된 지휘 체계를 갖춰야 유사시 일사불란하고 효율적 대응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전략사가 창설되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에 따라 향후 우리 군의 미사일 성능 개량 과정에서 자군 이기주의로 인한 중복 투자와 예산 낭비를 막고 최적의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전력의 증강 및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전략사 창설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까지 거론되던 안보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군이 별도로 운용 중인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합동 전력화하자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군은 킬체인 북미사일 도발 임박 시 선제 타격 등 한국형 삼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내용의 전략사 창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1일 백지화하고 합동참모본부의 핵 WMD 대량 살상무기 대응센터를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국방부는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작전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전략사 백지화의 근거로 들었지만 군 일각에서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대북화에 무드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3.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차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가 다시 군사적 쟁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과 미국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순항유도탄과 탄도유도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탄두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무기를 의미하며 크게 탄도미사일, 볼러스틱 미사일, 과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로 분류합니다. 탄도미사일 유도탄. 탄도미사일은 소모성의 무인 비행체로서 자체 추진력을 통해 무기를 운반하며 공기 역학적 양력에 의존하지 않고 포물선 궤도를 유지하면서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지대지 형태의 무기체계를 말합니다. 1. 탄소미사일의 장점은 첫째, 빠른 비행 속도를 가지고 있다. 현대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초속 약 3km로 F-15 전투기 최대 속도의 약 4배에 이른다. 둘째, 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사에서부터 목표 지점 도달 시간이 매우 짧다.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도 30분 안팎이다. 셋째, 최고 300km에 이르는 높은 비행고도는 대기권 밖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또 약 45도의 높은 각도로 직강화 공격할 수 있어 요격수단이 제한적이다. 넷째, 탄도미사일은 이동이 용이하고 크기가 작아 은폐와 개별적 독립운용이 용이하며 분산 배치가 가능하면서도 특정 목표에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다섯째,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시스템, 탐지, 식별, 추적, 무기할당, 요격, 의 배치와 운용에는 막대한 비용 및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국에게 절대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여섯째, 탄도미사일은 핵 및 생화학 무기 등 다양한 종류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 2.
탄도미사일의 종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스커드 유도탄, 노동 1호, 2호, 대포동 1호, 2호가 있습니다.